예, 10시 16분 지나고 있는데요. 방송 시작할 때마다 지수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떨어질 때 보는 경우도 많은데 올라갈 때 기분 좋게 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530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이 2%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걸까요? 오늘 시황 해설에서 분석하겠습니다. KB증권 프랍 트레이드 출신이시죠? 주식왕찐쌤 김진 대표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 매수가 급증했다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ETF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방향해서 매수가 늘었다는 기사가 있어서요. 바닥을 찾고 좀 올라가는 것인가 이런 모두의 고민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 테슬라 FSD 얘기하면서 아침에 기사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자극적인 단어가 풀 악셀 이런 건데요. 우리 시장도 악셀레이터를 좀 밟고 갈 수 있을지. 근데 사실 미국만 가고 미국 이외의 증시는 다 좀 약하잖아요. 우리 증시도.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 조금 이제 변화가 올 때가 됐나요?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좋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금요일 날 경제지표 중에서 그래도 좀 선행성이 많이 높다고 여겨지는 경제지표 중에 하나인 PMI 지수, 글로벌 PMI 예비치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미국은 뭐 특별하게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오히려 둔화되는 수치로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변국의 경제활동 심리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금융시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달러 지수 같은 경우가 금요일 날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지수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환율에서는 쉽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미국 외 다른 지역의 경기가 기본적으로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런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습니다만 특히 트럼프의 집권하면서 최근에 이제 내각이 이제 발표되고 있잖아요. 근데 발표되고 있는 사람들 몇몇이 보게 되면 난 정말 트럼프의 정책의 공약에 나왔었던 이야기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로만 인사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경제활동 심리도 주변국의 경제활동 심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도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중첩되면서 달러 지수가 강세이고 이게 증시로 보면 미국 증시만 강세인 거고 주변국은 부진인 거고 우리나라가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대표님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시장 흐름을 사실은 읽어내는 거지요. 그런 시황들 오히려 뭐 무조건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다만 이제 달러나 미국의 강세는 이제 조금만 지평을 길게 보면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미국으로 간 자금이 이머징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도 꽤 고민을 합니다. 내년 뭐 이후라든지. 다만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하고요.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소위 우리 시장의 약세 현상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도 흔들리는 듯 강한데 보면 기술주들도 조금 고점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하고 밀렸고요. 알파벳은 뭐 회사 쪼개라고 규제 이슈 때문에 흔들하고 이제 미국의 소위 M7들, 빅테크들도 이제는 좀 힘을 다한 건가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미국 증시가 핵심 주도주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군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물반 고기반이다라고 한두 달 정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이 최근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M7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장 강했던 거는 M&M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이 세 주식이 이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등급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3%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투자 등급은 하향을 했는데
목표 주가는 다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 핵심 주도주들의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매력이 덜 부각되고 있는 게 미국 시장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종목이 확산돼 있고 이게 물반 고기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보통 종목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렇게 종목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그럼 도대체 물반 고기반인데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그냥 제가 아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검색어 중에 1등이 팔란티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전 업종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주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기기, 냉각기 뭐 이런 종목들도 아주 강한 고점 네. 갱신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책의 최대 수혜라고 여겨지는 테슬라 같은 종목이 있고 규제 완화 때문에 수익성이 더 개선될 거라고 기대되는 은행주까지 지금 제가 표로 이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만 대표적인 종목들만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렇게 확산된 종목군으로 미국 증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보면 테슬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테슬라나 규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은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AI가 깔려 있네, 그죠? 예. 다 빅테크가 AI 투자를 하면서 얻어지는 파생적인 수혜를 얻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대한 물결 자체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 종목들이 확산되어 있는 흐름이 물반 고기반의 증시 상황이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뭐 국내 기업의 명은 없습니다만 미국 주식시장 글로벌 증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섹터와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국내 기업도 다 연관성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실마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것 가운데 나머지 뭐 원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은행주는 규제 완화 이슈로 강하다 그러셨잖아요. 전통 산업이 강하고 은행주도 최근 흐름이 강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도 좀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우리 은행도 심리적으로는 연관이 좀 돼 있으니까 보통 미국 은행 셌다 이러면 우리나라 은행도 따라 세지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심리적인 영향인 것 같고요. 사실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시중금리가 3년물 기준으로 하면 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금리가 잘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매크로 펀더멘탈과 우리나라의 매크로 펀더멘탈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사실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을 등치시켜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미국 은행주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완화로 보여지는데요. 이 규제가 뭐냐면 볼커룰이라는 걸 폐지하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 볼커룰이라는 게 뭐냐면 2008년에 미국 대형 은행주들이 사고를 크게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제인데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IB한테는 제가 프롭 트레이더 출신인데 프롭 트레이더가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직접적인 투자를 볼커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해치펀드 같은 데도 투자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볼커룰이 폐지된다고 하면 IB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프롭 트레이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프롭 트레이더들을 막 고용해서 이제 수익성을 더 창출시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자가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 설립자인 스콧 베센트를 임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분이 헤지펀드 출신인데 볼커룰 폐지에 앞장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대형 IB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미국 은행주 상승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주는 사실 밸류업 영향이 크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매크로 펀더멘탈이 좋아지기보다는 주식가치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부분 외에는 등치시켜서 보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섹터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얘기하셨고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가 강한데 그동안 대표적으로 약했던 두 섹터가 올라오는 게
시장의 전환이겠느냐 좀 고민이 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실 또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는 게 개인 투자자로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방산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섹터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최근에 보면 지수가 그래도 연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그 마찬가지 네. 흐름인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또 주말에 젠슨 황이 삼성전자 AI 반도체 조속히 네.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학교 졸업식에서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추세적인 반전이냐 아니냐 결국 저는 이건 펀더멘탈로는 나중에 아는 거고 네. 나중에 아는 거고 결국은 주가의 반등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강도가 지금 반전을 기대할 만큼 충분히 강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2%가 오릅니다만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쭉 빼놓고 그동안 하락했던 기울기와 지금 올라가는 기울기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하락 채널 내에 그냥 반등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현재까지는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지수가 반등하는데 저는 지난주에 보면 오히려 시장의 질적 흐름은 더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아도 제약바이오, 방산 뭐 이런 섹터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만하다 생각했는데 방산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전부터 삼성바이오나 유한양행 같은 주식은 이미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방산업종도 수익률 둔화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대신에 뭘 해보자라고 하면 중장기 하락 추세에서 지금 약간 반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삼성전자나 2차 전지가 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로 보여지는 뭐 엔터 업종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정도 뭐 요 정도가 그거에 해당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적 전체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조금은 아직까지는 시각을 조심스럽다. 시각을 달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지수 강하게 오르고요. 보여드린 것처럼 상승 종목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렇게 좋은 장에 절 별로 살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들을 내면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함께 상승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도의 흐름이 없다는 것이기도 해요. 방증 자체가요. 그러니까 주도주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목을 모두에 뽑은 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저점 인식하면서 이제 레버리지 ETF, 곧보스라고 많이 하시죠?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도 이제 바닥이 좀 올라온다면 이게 잘한 선택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번 주는 미국 증시 추수감사절이고 시장이 있고 조금 거래일이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전략 좀 주십시오. 네. 일단 레버리지 ETF 이제 이번에 순방향이죠.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 네. 매수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네.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자기 혼자 예스를 해야 꼭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 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예스라고 다 이야기할 때 그때 예스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하는 거는 남들이 다 노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추세는 하락 추세인데 나는 저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길 기대하고요. 그래야 이제 시장이 좋아질 테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모든 주변 정황이 강력하게 레버리지 ETF를 매수해야 한다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목요일 날 휴장이고 금요일 날 반장만 열리니까 거의 미국은 월화수 요거만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최근에 보면 미국 흐름 따라 안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자체적인 흐름인데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삼성전자나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주식들의 반등의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달러의 상승 추세가 꺾이고
그다음에 주변국 증시도 일본, 뭐 대만, 유럽 모두 다 좋아지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좀 시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만 말씀드려 보자면 그냥 반등의 관점, 지금 많이 빠진 주식들의 단기 반등의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흐름들 전략 세웠습니다. 주식왕 찐쌤 김진 대표님 오늘 시황 해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